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훈님, 좀 쉬운 질문인데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학교의 모집 요강에 보면은 6개월 이상 어학교에서 공부를 한 자가 전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일본어 학교라기보다는 일본어 학원이기 때문에 일본어 학원에서 6개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원이라면 자격증 학원이잖아요.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 다닌 것과 같은 평가를 전혀 받을 수 없고요. 이제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 정식적인 학교의 커리큘럼을 6개월 수료하신 분들만이 전문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세히 그 모집 요강을 들여다보면은 일본 현지에 있는 일본어 학교, 현재 일본에 있는 현지에 있는 일본어 학교라고 잘 써져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재영 군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전문학교 면접 시험은 어떻게 치르게 되나요?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은 그 간혹 이제 스카이프라든지 현지에서 시험장이 마련돼서 한다고 이제 들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제 일본에 직접 가셔서 이제 하게 되시면은 학교로 직접 가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복장에도 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복장은 꼭 이제 양복, 정장 차림을 입고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첫인상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학생이 굉장하게 어떻게 뭐 우수하다 그런 것보다도 역시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또 본인의 어떤 그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학교나 대학생을 어떻게 선발을 할까요? 이제 전문학교라면 일단 일본어 자격증이 N2나 N1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볼 것 같고요. 이제 대학교라면은 그 학교에 맞춰서 EJU 일본 유학 시험을 점수에 따라서 일단 나눠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 그 대학교 자체 시험의 그 성적이라든지 이제 성적이 좀 나쁜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이제 면접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군요. 그 사실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의 선발은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면접 그러면 굉장히 좀 엄하고 좀 긴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두셔야 할 점이, 일단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선발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치르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치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영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그 모집 요강이 달라요. 그리고 뭐 EJU가 굉장히 중요한데, EJU 중에서도 뭐 이과 EJU, 문과 EJU로 나눠지고, 또 보면은 사회종합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따라서 뭐 토익 토플도 필요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4년제를 원하신 분들은 매년 4, 5월쯤에 그 다음 해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모집 요강에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학 조건, 입학 컨디션들을. 그래서 미리 그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영 군에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그 코믹 쪽에 전문학교를 입학하고 싶은데 포트폴리오가 필요한지 질문입니다. 일단 입학 시에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일본 전문학교는 일단 갖춰진 학생이 오기보다는 이제 못하는 학생을 양성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려고 보면은 이제 미술 실력을 어느 정도는 쌓아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실력이, 기본적인 뭐 데생이라든지 크로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준비해가는 것이 훨씬 본인이 가서 따라가는 데 중요하겠죠? 네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훈님에게 질문입니다. 일본 유학해서 어학교라든지 전문학교, 다음 대학교에 입학식 날 복장은 어떻게 하고 가면 좋을까요? 복장은 가장 깔끔하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주얼한 차림보다는 단정하게 이제 입고 가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일본 친구들도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음. 입학식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입학식 때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만 유난하게 그 복장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깔끔하게 네. 입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전문학교나 대학은 정장을 학교에서 정장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죠. 네네. 예. 일본 학생들은 다 정장으로 오는데 우리 한국 네. 학생들만 이렇게 눈에 띄게 그런 복장으로 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다음은 재영님에게 질문입니다. 네. 입학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본 대학교나 전문학교, 어학교. 일단 일본어 학교 같은 경우는 4월, 7월, 10월, 1월에서 4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전문학교나 대학교는 4월이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월이 통상적인데 간혹 가다가 대학이 9월에 입학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네, 가끔씩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영님, 전문학교의 수업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일본어 학교까지, 일본어 학교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본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오전반은 보통 JLPT 2급 이상의 실력인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오후반은 좀 기초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문학교는 네, 전문학교는 이제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9시에서 5시 5시.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재영 군에게 질문입니다. 뚜렷한 목표, 직업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한국이랑 다른 게 제 생각에서는 제가 유학을 하면서 이제 남의 눈치를 이제 보는 일이 좀 적어진 것 같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이제 이런 일은 안 돼, 저런 일은 안 돼, 이제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데 일본에 있으면 그런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학 생활을 하면서 유학생이라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회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자기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특히 이제 만약에 어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선택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본인의 어떤 목표라든지 직업의식이, 직업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가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체험학습 같은 것도 직접 한번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재영 군에게 질문입니다. 좀 난해한 질문이에요. 부모님이 일본 전문학교에 가는 걸 반대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 애매한데 이제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요. 네, 이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먼저 부모님들한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이제 먼저 성과를 보여가지고 나 이제 일본 가서 바로 일본이랑 대화하고 아르바이트도 바로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먼저 어필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 싶으시면은 이제 전문 분야의 이제 상담가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도 같이 동행해서 이제 상담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마음이 바뀌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경험상 부모님들이 반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전문학교를 100%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전문학교와 일본의 전문학교의 차이점,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대한 트렌드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은 본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희 효진 국제교육센터에 같은 곳에 직접 부모님과 동행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꾸준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훈님에게 질문인데요. 일본 대학교나 일본 전문학교에서의 취업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보통 이제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말, 그러니까 중순부터 취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학교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취업 활동을 위해서 세미나를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이제 탐색하면 될 것 같고 2학년 중순부터는 벌써 이제 내정 받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문학교 같은 이제
커리큘럼과 같이 3학년 중순부터 취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4학년이 되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탐색하면서 이제 내정을 받게 되고 이제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뭐 1학년 말 때 내정되는 학생들이 네. 있어요. 근데 학교에 따라 좀 다르고 학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모든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네.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내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대학도 그러겠지만 전문학교에는 뭐 커리어 서포트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어떤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센터를 그런 기관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우님에게 질문입니다. 일본 회사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1학년 후반에 내정된 학생도 있고 또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뭐 중후반에 이렇게 내정된 학생도 있을 건데 내정이 되면 바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 비자를 먼저 획득을 한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획득한 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비자를 이제 유학 비자에서 네. 취업 비자로 바꾸는 네. 거. 이 부분 역시 회사와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죠. 네, 많이 도와주고 네. 이제 그렇죠.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지 회사에서도 음. 비자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준비해줘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회사가 비자 서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비자를 획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일단 그 간혹가다 현지 일본인들은 졸업하기 전에 회사에 가서 일하는 학생들도 전문학교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학생인 네. 경우에는 꼭 졸업을 해야만이 비자가 나와요. 그렇죠? 전문학교나 네, 맞아요. 대학을 꼭 네. 졸업을 해야만이 취업 비자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졸업장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